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마감한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이날 악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마감가 보면서 하루 동안의 양상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13%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0.4%의 하락이었고요. S&P 500 지수는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줄이면서 보합권 근처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특히나 더 출렁임이 강했었고요. 후반 들어서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어제는 FOMC 성명서가 공개가 됐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 오히려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었죠. 하지만 12월 이 연내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그 영향권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이날 3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되면서 예상을 밑돈 결과를 보여줬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속보치가 연율 1.5% 증가였습니다. 이 전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3.9%, 2분기 대비로도 뚝 떨어졌었고 또 1.5%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번에 부진한 양상을 띄었는데요. 이 기업 재고가 많이 늘어난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일단 이 지수 소식에 따라서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감 확대가 됐고요. 지수 계속해서 하락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서 잠정 주택 판매도 좋지 못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예상치 밑돈 결과 보여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건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늘어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감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날 호재성 재료로 본다면 애플을 필두로 호실적주의 강세는 이어졌었고요. 이와 함께 에너지 섹터들 유가 이틀째 상승하면서 유가 관련주 섹터들도 상승폭을 꾸준히 유지한 것 지수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낙폭 꾸준히 줄이면서 0.13%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다우존스 지수의 종가 17,755포인트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이날 대형주 내에서의 업종별 희비가 뚜렷했던 하루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추가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들이 대형주 내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또 M&A 소식 있었던 헬스케어 섹터들도 꾸준히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반면에 이날은 반도체 기술주가 좋지 못한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다만 후반 들어서는 낙폭 역시나 줄어들면서 0.04%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209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부진한 양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3대 지수 가운데서 앞선 S&P 500 지수나 다우 지수와는 조금 다르게 후반 들어서까지도 낙폭을 줄이지 못하는 양상이 이어졌는데요. 바이오테크 인덱스 이날 반락하는 모습이 이어졌었고 아울러서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부진한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지수의 악재로 작용했고요. 0.42% 밀리면서 5,074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3대 지수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 재차 발목을 잡는 모습인데요. 이날 영향 미쳤던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에는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는데요. 그중에서도 시장이 가장 집중했던 것은 바로 지난 분기 미국의 경제 성적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분기 미국의 GDP는 전문가 예상을 밑도는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3분기 GDP가 연율로 1.5%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문가 예상치 1.8%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한 2분기 GDP였던 3.9%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특히 이 기간 기업 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면서 GDP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3분기 기업 재고는 569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 2분기에 1,135억 달러, 또 1분기에는 1,128억 달러 늘어난 것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이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3분기 소비 지출이 양호하게 나온 것인데요. 3분기 미국의 소비 지출은 자동차 판매 증가의 영향으로 3.2% 증가했습니다. 2분기 3.6% 증가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견고한 3%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부진한 헤드라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양호한 점에 대해서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멘트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제스 허리치 바클레이즈 이코노미스트는 소비가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좋은 소비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전했고요. 크리스 윌리엄슨 마르키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3분기 GDP는 2분기보다 크게 감소한 기업 재고 때문에 둔화한 것이라면서 다시 기업 재고가 늘어난다면 4분기 성장률이 반전될 수도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날 발표됐던 지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에는 주택 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특히 미국의 잠정주택 판매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Pending home sales down 2.3% in Septemb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9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2.3%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1%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고요. 또한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가 나온 것인데요. 특히 미국의 전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주택 판매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북동부 지역에서는 4%, 중서부 지역에서는 2.5%, 또 남부 지역에서도 2.6%의 판매 감소세가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특히 주택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주택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도 구매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역시 주택 구매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면서 구매를 제한시키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CNBC는 9월 잠정주택 판매가 부진하게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낮은 금리와 고용시장 회복 등으로 전반적으로는 회복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지수별 흐름과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주요 종목들 마감 소식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젠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21개 종목이 하락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수를 끌어내린 역할을 했는데요. 반면에 8개 종목은 시장 대비 선전하는 양상도 이어졌습니다. 가장 좋지 못했던 쪽은 IT였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시스템즈 등 IT 종목 부진했었고요. 반면에 IT 가운데 애플은 선방했고 존슨앤존스와 월마트, 프록터앤갬블 등 소매 판매 종목들 선전했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금 점검하겠습니다. 인텔과 화이자가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끌어내린 역할을 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인수합병 제한과 관련해서 소식도 있었는데요. 잠시 후 특징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1% 가까운 하락을 기록했고요. 그 밖에 보잉사도 추가적인 하락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호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이틀째 애플은 상승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장에서도 1% 추가적으로 올랐고요. 존슨앤존스와 프록터앤갬블, 또 월트 디즈니, 월마트, 이날 소매 판매 종목들 대체로 견조한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쉐브론, 텍사코와 엑손모빌 등 에너지 섹터도 추가 강세 이어갔습니다. S&P 500 섹터 내의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시죠.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으로 에너지 섹터가 가장 좋았고 M&A 모멘텀에 따라 헬스케어 섹터 추가적인 강세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이틀째 유틸리티 섹터는 0.5%의 하락권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날 특징주 점검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M&A 소식이 장중 내내 뜨거운 화제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미국의 제약업체인 화이자가 보톡스 업체죠. 엘러간에 대한 인수합병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두 회사가 인수합병이 될 경우에는 거대 제약사로서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이 소식에 피인수될 기업이죠. 엘러간 같은 경우에는 6% 가까운 급등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304달러 선까지 올라선 모습이었었고요. 반면에 앞서서 다우지수 종목 가운데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임수 협상안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비용 부담감 제기되면서 1% 내리면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추가적인 인수합병 소식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중국 관련주도 이날 뜨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모든 부부에 한해서 두 자녀를 허용키로 하면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35년 만에 한 자녀 정책이 무너지게 된 건데요. 이 소식에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분유기업입니다. 미드존슨 뉴트리션 같은 경우에는 3.79%의 강세를 띠면서 장중 고점 82달러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존스 지수 종목 가운데서 존슨앤존슨도 강세를 띠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에 대한 소식 외신 통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가 보톡스로 유명한 엘러간과 합병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된다면 헬스케어 업체에서 거대 제약업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Pfizer Allergan in talks to forge world's biggest drug mak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화이자는 최근 엘러간 측에 접근해서 합병을 의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직 논의는 초기 단계에 이르고 있고 합병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엘러간의 시가총액이 1,125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만약 합병이 성사되게 된다면 올해 최대 규모의 M&A로 기록되게 될 전망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헬스케어 시장에서 가장 큰 헬스케어 업체가 탄생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또한 만약 두 회사가 합병된다면 화이자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엘러간의 보톡스와 안구건조 치료제인 레스타시스와 같은 유명한 제품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엘러간이 세금이 낮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만큼 세금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인수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또한 세금 절감을 노리고 인수합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미국의 정치인들이 엄청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따라서 당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이자의 주가는 1.84% 하락했고요. 엘러간의 주가는 6.21%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은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한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인데요. 스타벅스가 지난 분기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전망치를 낮추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tarbucks reports earnings in line with expectations but weak guidanc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지난 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EPS가 43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EPS가 발표가 된 것인데요. 이 기간 매출 같은 경우에는 49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49억 달러를 소폭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매출이 증가하면서 호실적이 발표된 것인데요. 동일 점포 매출이 8% 늘어나면서 전문가들 예상치 6.9%를 웃돌았고요. 글로벌 매출 역시 좋았습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급증했는데요. 다만 이는 9월 스타벅스가 스타벅스 재팬의 모든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에 따른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스타벅스는 다음 분기 전망을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했는데요. 다음 분기 EPS 전망치를 44센트와 45센트 사이로 제시하면서 전문가들 예상치였던 47센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 전망이 부진하다는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스타벅스의 주가는 4% 가까이 내리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년간 스타벅스의 주가는 52% 오른 상태입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의 구성 종목들 마감 상황과 또 종목별 외신 소식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제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이 되면서 그 영향권에 머물러 있었고 특히나 독일의 최대 은행 도이체뱅크의 부진한 실적 또 인력 감축안 발표가 되면서 급락 시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부분에 따라서 유럽 주요국 증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이날 0.65% 밀렸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하락 전환하면서 0.3% 하락, 프랑스 카크 지수 약보합권 0.10% 밀렸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보시죠. 국제 유가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전날 급등에 따라서 매물 압박이 있었지만 매수세에 유입이 되면서 0.3% 올랐고요. 배럴당 46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월 FOMC 회의 그 성명서 영향을 이날 정규장에서 받게 되면서 하락세에 이어갔습니다. 1,145달러 82센트로 크게 밀린 모습 나타났고요. 옥수수 가격은 이날 장에서 반등하면서 3달러 80센트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수입니다. 반도체 종목들 이날 크게 밀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3%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다는 점 확인 필요하겠고요. 빅스 지수인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2% 오른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추가적으로 8포인트 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10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죠. 원달러 환율 그 이후에 달러 매수세 유입되면서 11원 30전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달러 흐름은 재차 약세 나타내면서 달러 인덱스 97 레벨대까지 다시 떨어졌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1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이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오늘 1부에서 다뤘던 내용들 조금 더 자세히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